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이죠. 등차, 등비, 수열. 이제 수열 단원만 다 쭉 나가면 진도가 다 끝나게 됩니다. 한번 힘차게 가봅시다. 그래서 수능에서 수열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4점짜리, 특히 4점짜리 중 4점짜리가 이제 수학적 기납법이랑 등차 등비수를 약간 섞어서 내는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잘 해봅시다. 일단 수열이 뭐냐? 그거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수열은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이에요. 수를 이제 쭉 나열을 하는 거죠. 3, 3, 1, 4, 1, 5, 9, 2,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수를 쭉 나열하는데 뭐 규칙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냥 쭉 나열하면 수의 나열이에요. 그거 다 우리는 수열이라고 불러.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순서가 중요하죠?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네 번째 숫자, 다섯 번째 숫자, 여섯 번째 숫자, 일곱 번째 숫자. 이런 식으로 땡땡땡. 그래서 앞으로는 요 수열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AN이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할 거야. 얘가 무슨 뜻이냐? 요 앞에 A라는 문자는요, 이 수열의 이름을 알려줘요. 그냥 A라는 수열이 있다. 뭐 그런 뜻이야. 요 밑에 조그맣게 쓴 N은 뭘 뜻하냐? 번호를 뜻해. A1 3이야. 즉, 요 숫자는 A1 이렇게 쓴다는 거죠. 첫 번째 숫자라는 뜻에서. A2는 1이겠죠. A3은 4, A4, A5, A6, A7 이렇게. 그럼 AN은 무슨 뜻이냐? 일반적으로 이 수열을 나타낼 때 쓰는 기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호를 일반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 수열의 하나하나의 숫자들, 요 수열의 요 하나하나의 숫자들을 우리는 항이라고 부를 거야. 항. 첫 번째 항, 왜냐면 1번이니까. 두 번째 항, 2번이니까.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부를 건데, 요 수의 나열에 일반적인 항, 일반항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수열을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나타낼 거예요. 이게 수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용어 정도만 간단히 기억을 해두고 우리가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알아먹는데 뭐 불편한 점이 없을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수의 나열.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하고, 이 나열된 하나하나의 숫자들을 항이라고 부르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뭐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기호로 간단히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뭐 굳이 A라는 기호를 안 써도 돼요. B라고 써도 돼. B1, B2, B3 땡땡땡 이렇게. 그럼 그때는 이제 일반항이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B, N 이렇게 되겠지. 꼭 N이라고 써야 되나요? 아니에요. M이라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돼.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호로 표현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등차 수열 한번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은요, 수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의 나열인데 어떤 숫자의 나열이냐면 규칙성이 있어. 어떤 규칙성이 있냐? 일정한 숫자만큼 더해져 계속.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얘는 1로부터 시작해서 1씩 더해지는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차이가 항상 같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항상 얼마로 같아요? 1로 같죠. 등차 수열이야. 1씩 더해지니까. 아니면 이런 수열도 있어. 자, 이 녀석도 등차 수열이에요. 어떤 등차 수열? 3으로부터 시작해서 몇씩 더해지는
마이너스 2씩 더해지는 수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 수열 다 등차 수열인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뭐냐면 얼마부터 시작했냐, 그리고 얼마씩 더해지느냐, 그 두 가지 요소가 바로 등차 수열을 결정짓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 시작하는 숫자, 즉 첫 번째 숫자, 일반적으로 A1 이렇게 나타내죠. 두 번째 똑같이 더해지는 숫자, 그 똑같이 더해지는 숫자를 우리는 앞으로 공차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 공차 좋아하시죠? 공차. 얘는 공차가 1입니다. 1씩 더해지니까.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씩 더해지니까. 오케이? 그 등차 수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 시작하는 항과 공차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즉 n번째 항 an은요, 등차 수열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an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즉 번호에 따라서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지. 번호에 따라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번호에 따라서 어떤 패턴이 생겨서 그 패턴을 파악해가지고 요 번호만 봐도 그 값을 알 수 있는 어떤 패턴이 존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139, 즉 139번째 항이 어떤 숫자인지 내가 얼른 빨리 구하고 싶어. 얼마지? 얘는 좀 쉬워요. 1번일 때 1, 2번일 때 2, 3번일 때 3, 4번일 때 4. 얘 139일 때 139구나. 쉬워. 근데 두 번째 건 좀 어려워요. 1번일 때 3, 2번일 때 1, 3번일 때 마이너스 1, 4번일 때 3,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그럼 139일 땐 얼마?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거를 이제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봅시다. 자, 어떤 등차 수열 a, n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 등차 수열은 땡땡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맨 첫 번째 항이 a야. 근데 d라는 숫자만큼 더해져요. 그러면 이 수열은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봅시다. A1, A2, A3, A4요. 지금 잘 보시면 어떤 규칙성이 존재하냐면요, 1일 때는 0D가 더해져요. 2일 때는 1D가 더해져. 3일 때는 2D, 4일 때는 3D. 그럼 A 139에서는 얼마만큼 더해질까요? A 더하기 138D만큼 더해지겠네. 헉스. 그럼 A n일 때는 얼마만큼 더해질까요? A 더하기 n 빼기 1D만큼 더해지겠네. 그럼 방금 전에 이 문제 우리 풀 수 있죠. 어떻게 되는 거야? 얘 첫째 항이 3이고 더하기 우리는 139번째 항을 구하는 거니까 138 곱하기 공차 얼마였어? 마이너스 2. 요거 계산하면 우리가 139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73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 맞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일반항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등차 수열을 문제를 푼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다? 잠시만요. (3번) 일반항 구하는 거. 사실 1번하고 2번 둘 다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결국에 등차수열을 내가 봤다? 그럼 일반항을 구한다. 무조건 해야 돼. 등차수열 문제를 푸는데 내가 일반항을 안 구하고 문제를 푼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수열을 봤는데 어떤 수열이 있는데 등차수열이야. 이런 등차수열이 있었대요. 이런 등차수열은 어떤 등차수열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것보다 첫 번째 항이면서 얼마씩 더해지는지. 딱 보니까 얼마씩 더해져? 3씩 더해지네.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일반항 구해야 된다고. A, N 어떻게 된다고? 맨 처음 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이 지났을 때 n이 지났을 때 n-1을 곱하고 공차 얼마? 3 이렇게 된다고요. 3n-1 이렇게. 요거까지는 우리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쭉 해가지고 n번째 항까지 다 더 n번째 항까지 하지 말고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a 139번째 항까지의 숫자를 내가 다 더하고 싶어. 왜 다 더? 선생님 왜 도대체 왜 다 더하고 싶은 건가요? 왜요? 왜냐고요? 우리 그런 거 할 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저금을 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는 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갔어요. 와, 나 드디어 월급 받았다. 근데 자꾸 기원 월급 처음에 50원 저축했어. 그 다음 달에 50원 저축? 너무 조금이야. 52원 저축했어. 그 다음 달 54원 저축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달 2원씩 더 저축을 해가지고 2원씩 더 저축을 해가지고 여러 달 뭐 21달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 저축된 금액을 내가 다 모아가지고 주식 산다. 주식 삼성전자 오케이 삼성전자 주식 가자 하려고 해요. 돈을 얼마큼 모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럴 때 등차 수열을 어떻게 합을 하냐,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21달까지 갔을 때 내가 총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전에 이 21번째 달에 내가 얼마를 통장에 넣었는지 그거부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반항을 구해야겠죠? AN 첫 번째 달에 내가 50원 넣었고 n달이 지나면 n-1 곱하기 2씩 늘어나니까 2 하면 얼마? 2n 플러스 48이야. 그럼 여기다가 21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42니까 얼마야? 90. 21번째 달에는 90원을 내가 저축을 했네.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달부터 21번째 달까지 모은 돈을 다 합쳤을 때 얼마를 찾을 수 있겠느냐, 내가 그 돈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몇 개나 살 수 있겠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우스라는 초천재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겠죠? 가우스가 이 방법을 개발을 해냈어.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일반항을 잠시 접어두고 얘를 숫자를 거꾸로 써요. 이렇게 숫자를 거꾸로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더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거 두 개 더하면 140. 요거 두 개 더해도 140. 요거 두 개 더해도 140. 다 140이네. 그럼 140. 뭐야 이거? 헉. 그럼 140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첫째 달부터 21번째 달까지니까 140이 21개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값은 이만큼인 거잖아. 근데 우리는 두 개 더 있잖아요, 그거. 그럼 이거 곱하기 2분을 해주면 이게 우리가 구하는 값이네. 얼마야? 70 곱하기 21이니까 1470원. 와, 대박. 내가 21달 동안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지만 21달 동안 내가 1470원 모았다. 대박. 이걸로 삼성전자 주식 가자. 한 주도 못 사죠? 아니면 이거 단위를 10,000원으로 바꾼다 생각해보세요. 10,000원으로. 첫째 달에 내가 50만원, 52만원 하면 1470만원? 와, 1470만원이면 삼성전자 주식 지금 아직 8만원 넘었나 오늘? 뭐 8만원이나 쳐. 그럼 1470만원 나누기 8 해봐. 8일은 8, 67, 88에 64, 30, 38에 24, 6. 와, 삼성전자 주식 183주 사고 6만원이 남아요. 치킨 3마리 시켜 먹을 수 있죠? 삼성전자 주식 183주나 살 수 있어. 대박이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축 열심히 했네.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등차 수열의 합을 빨리 구하고 싶으면 이 방법을 쓰면 돼요. 거꾸로 더하는 거. 거꾸로 더하는 아이디어. 거꾸로 더하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거꾸로 더하는 아이디어를 쓰면 돼. 이 아이디어를 가우스라는 수학자는 불과 8살 때 떠올렸다. 막 그런 도시 전설이 있습니다.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짱 봅시다.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얘를 제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될까? 그 값을 내가 S라고 할 거야. 어떻게 한다고? 뭐 얘도 보통 SN이라고 써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했다는 뜻으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얘를 거꾸로 쓰라고. 이렇게 n-2d겠지? 이렇게 거꾸로 쓰라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둘이 더했을 때 좌변은 ESN, 우변은 얘랑 더하면 EA 플러스 n-1d. 얘랑 더하면 또 EA 플러스 n-1d? 얘랑 더하면 또 EA 플러스 n-1d? 얘랑 더해도 끝까지 EA 플러스 n-1d네.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라는 거야? 몇 개, 지금 항 몇 개 더한 거야? 몇 개 더했어요, 우리?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으니까 똑같은 게 n개 있네.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SN은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d 이렇게 됐겠네. 대박이죠? 빨리 대박이라 얘기하세요. 대박이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공식은 뭐냐? 잘 보세요. 얘를 내가 공식을 살짝 고쳐서 쓰면
n 곱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n-1t 나누기 2 이렇게 되네. 근데 요 뒤에 있는 요 식이 아까 뭐였어? an이네. an이네. 그래서 내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등차 수를 다 더하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첫째 항이랑 맨 마지막 항만 알아도 알 수 있어. 중간에 몇 개의 항이 들어있는지 알고, 내가 몇 개의 항을 더하는지 알고,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만 알고 있으면 실제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내가 저축을 하는데 중간에 얼마씩 저축을 하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냥 첫째 달에 얼마 저축했고 마지막 달에 얼마 저축했는지만 알면은 이 합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대박이죠? 그래서 요 공식하고 요 공식 두 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2개 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등차 수열 일반항,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공식 유도 마스터 해야 돼요. 요 2개가 과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등차수열 끝났지. 등비수열 좀 이따 해. 등차수열 먼저 해봅시다. 이거 뭐야? 누가 이거 지금 여기다 써놨어? 미안합니다. 지금 요거 구하라는 거예요. 저 기원 아직 몰라도 돼. 자, 첫째 항이 2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n에 대한 답을 구하시오. 1번 일반항 구하래.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이다. 자, 일반적으로 공차는 d라는 기호로 써요. 차이니까. 디퍼런스인가? 뭐 아무튼 그래. 그런 거 쓰는 거야. 그러면은 an 어떻게 구한다고? 첫째 항에다가 n-1 곱하기 공차 3 정리하면 3n-1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아까 얘기했죠. 공식 기억나십니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2분의 항의 개수 n개 2의 첫째 항 n-1의 공차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고? 2분의 항수 곱하기 첫째 항 아까 얼마였어요? 2 공차 얼마? 3 이렇게. 그러면 뭐 정리해야 되나 이거? 2분의 3n제곱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 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등차 수열은요, 일반항은 무조건 n에 대한 1차식이야.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야. 그런데 상수항이 없어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떤 수열 BN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근데 이 BN이 어떤 수열인지 잘 모르겠어. 규칙이 뭔지. 근데 BN의 일반항을 봤더니 얘가 2n 플러스 5야. 이제 우리는요, 이 식만 봐도 BN이 무슨 수열인지 알 수 있어. 왜? n에 대한 1차식이거든. 등차 수열이에요. 무조건.
공차랑 첫째 항도 바로 알 수 있어. 왜? 무조건 n의 개수가 공차거든. 첫 번째 항도 바로 알 수 있어. n 1 넣으면 돼.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또 하나. bn이란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우연찮게도 bn이란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내가 다 구해봤어. 요래 되더라. 내가 bn이란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잘 몰랐는데 우연찮게도 bn이란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가 어떻게 되는지 식을 누가 알려줬어. 이렇게. 야, 이건 이렇게 되더라. 그럼 bn은 무슨 수열일까? 제가 방금 얘기했죠? 첫째 항부터 n까지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야. 심지어 상수항도 없어. 그러면 이 수열 bn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오케이? 선생님 왜 등차 수열이에요? 왜 2차식이면 등차 수열이에요? 알고 싶으세요? 좀 이따 합시다. 좀 이따. 한 다다다음 시간 정도. 그냥 지금은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어떤 수열 bn이 있는데 내가 얘가 등차 수열인지 뭔 수열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그 식을 봤더니 똑바로 기억하세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에요. 일반항이 아니고 요 bn이란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해봤더니 걔가 n에 대한 2차식이야. 상수항이 없는. 얘가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어. bn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라는 거. 그럼 bn의 첫 번째 항이랑 공차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잘 보세요. S2는 무슨 뜻일까요? 첫째 항부터 B구나.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을 말해. S3은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을 말해. 그럼 S1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이지. 즉 내가 B1을 구하고 싶으면 S1을 구하면 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요. 얼마? 2분의 7 이렇게. 공차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2차항의 개수랑 관련이 있어요. 앞에 공식 어딨어? 여기. 이 공식을 잘 보면 요 앞에 요 n에 대한 2차항 앞에 d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요 분모 2를 고려해서 요 n의 2차항 앞에 개수에다가 2배를 곱해주면 걔가 바로 2배를 곱해주면 걔가 바로 공차가 돼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요거 기억해주세요. 요거 완전 꿀팁이야. 요게 이제 여러분들 등차수열 문제를 정말 빠르게 풀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오케이? 자, 예제 2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저거일 때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제가 AN이 무슨 수열인지 몰라요. AN이. 근데 내가 우연찮게도 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생겨먹었어. 얘는 풀어서 쓰면 미안합니다. 얘는 풀어서 쓰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는 번호가 하나 작아져야 되죠. n-1 그죠? 3보다는 2가 작고 2보다는 1이 작으니까 n보다는 n-1이 하나 작아야 되잖아.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Sn-1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첫째 항부터 an-1까지 항이 되겠네. 그러면 얘네 둘을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없어지고
a n만 남네. 즉 sn에서 sn-1을 빼면 an이야. 헉스. 이거 좀 중요합니다. sn은 n제곱 마이너스 2n이야. sn-1은요. n 대신에 n-1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지. 엥? 선생님 여기 n 대신에 n-1 쓰면 그거 n-1을 대입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지? 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n이 있었는데 an이 일반항이 뭐 3n 플러스 1이야. 그럼 내가 첫째 항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해? 여기다 1 집어넣고. 둘째 항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여기 2 집어넣잖아. 그냥 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n 대신에 n-1.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 빼버리면은 그게 뭐다? sn 빼기 sn-1이 an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돼. 자, 일단 얘부터 전개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돼? n제곱에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빼면은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n이 2n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봤더니 an이 지금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네. 왜?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예제 2번을 푸는 원래 제대로 된 방법은 요거를 쓰는 거예요. 요거.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이 지금 몇 차식이야?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 없음. 그러면 수열 AN은 무슨 수열이라고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다. 이거 제가 암기하라 했죠? 기억하라 했죠? 그럼 첫째 항 어떻게 구한다고? S1이 A1이다. 얼마? 마이너스 1. 이상하네. 아까 제가 뭔가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AN 뭔가 이거 잘못 구한 것 같은데. 짜증나네. 공차 얼마라고? 2차항의 개수의 2배 요거라고 해서 요걸 이용하면 AN 구할 수 있죠. AN 어떻게 구한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조건 n에 대한 1차식이야. n에 대한 어쩌고 n 더하기 어쩌고 이런 형태로 나타날 거야. 근데 n의 개수가 뭐라고? 무조건 공차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n에다가 1 넣었을 때 여기 n에다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2n-3 이렇게 돼야겠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답이네. 아까 제가 뭔가 답을 잘못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또 선생님 n에 대한 2차식인데 꼭 상수항이 없어야 등차 수열인가요?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 AN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열의 AN의 일반항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내가 우연찮게도 알게 되었어. 이렇게 주어져 있어.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이래. 그러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요 상수항 때문에. 왜 아니냐? 왜 등차 수열이 아니냐? 요 상수항 때문에 아니에요. 자, 그럼 얘가 실제로 등차 수열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A1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A1은 얼마야? S1이 A1이라 했죠? 그럼 1 집어넣어봐. 3이네. A2를 한번 구해봅시다. A2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S2가 얼마야? S2는 여기다 2 대입하면 얼마예요?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7이죠? S2가 7이야. 즉 A1 더하기 A2가 7이야. 3에다가 얼마 더해야 7 된다는 거야? 3에다가 4 더해야 7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딱 보니까 1이 늘어난 것 같아요. A3는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13이야. 즉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게 13이 나와야 돼. 그럼 7 더하기 얼마가 13이야? 7 더하기 6이 13이죠. 좀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로 1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2 늘어나. 엥? 이거 등차수열? 아니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A4. A4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얼마야? 16 더하기 4 더하기 1이에요. 21이야. 즉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한 게 21 나와야 돼. 요거 3개 다 더하면 13이니까 13에다가 얼마 더해야 21 되는 거야? 8 더해야 21 되죠? 어잉? 얘는 또 2씩 늘어나네? 자, A5 한 번만 더 해봅시다. S4는 16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21, 요만큼이 21이에요. S5는 25 더하기 5 더하기 1이니까 31. 21? 이거 더해야 31? 그럼 이거 21 더하기 10 해야 31 되네. 이번에는 또 2가 늘어났네? 보세요. 만약에 첫 AN이 무슨 수열인지 모르겠는데 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봤더니 2차식이 나왔어, n에 대한. 근데 그냥 2차식이 아니고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게 아니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돼요. 이렇게. 신기하죠?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은 아니야. 왜냐면 첫째 항, 얘만 혼자 다르니까. 모든 항이 다 차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얘만 차이가 1이고 그 다음부터는 차이가 다 2이기 때문에 얘는 등차 수열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이어지는 신기한 수열입니다. 사실 얘는 교육과정에 안 나오는 수열이에요. 좀 특별한 수열이야.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참고 정도로 알아두세요. 아무튼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다. 그럼 a는 등차수열이다. an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다. 그럼 an 등차수열이다. 그거 확실히 파악을 하세요. 아시겠죠? 연습 좀 해볼까? 예제를 좀 풀어봅시다. 이제 1번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5인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 어떻게 돼? 가로를 안 쓰면 안 되겠는데? 자, 요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돼? 무조건 n에 대한 1차식이어야 돼. 어떤 1차식? 공차가 개수인 요렇게. 근데 여기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3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얼마 있으면 돼? 마이너스 2 있으면 돼. 짱 쉽죠? 선생님 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구하고 싶어요. 그럼 원래는 우리가 아까 구했던 요 공식 써야 돼. 요 공식 써가지고 구해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 n에 대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일 거라는 거. 2차의 개수가 얼마다? 공차의 반. 즉 2분의 5. 플러스 몇 n인지 어떻게 구해요?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3 나와야 돼. 왜냐면 S1이 A1이니까.
요거니까. 그러면은 2분의 5 더하기 뭐시기 하면은 그 값이 3이 나와야 돼. 그럼 이 뭐시기가 얼마야? 2분의 얼마야? 1인가요? 그럼 여기 플러스 2분의 1n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이게 바로 첫째 항부터 n번째항까지 합이에요. 의심인가? 의심가? 한번 해봐. 공식대로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t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잠깐 줘. 그러면 2분의 n 곱하기 2a 6이죠? 더하기 n-1t 5n-5 이렇게 돼.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야? 분자가 5n제곱 플러스 n이네. 이렇게 똑같이 나왔네. 대박이죠? 이거 꿀팁입니다. 이거 꼭 연습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시겠죠? 두 번째 예제. 어떤 수열 AN이 있었는데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내가 모르겠어. 근데 이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4n제곱 플러스 n이었어. 수열 AN의 일반항 구하세요. 원래 정석대로 하면 Sn 빼기 Sn-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럴 필요 없다고. 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n에 대한 2차식 덤으로 상수항 없음. 그럼 AN 요거 무슨 등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라고. 그럼 공차랑 첫째 항만 알면 일반항 구할 수 있죠? 공차 어떻게 구한다고? 2차 항의 2배. 얘가 공차라고. 따라서 AN은 8N 어쩌고겠네. 그 다음에 S1이 얼마라고? A1 나와야 된다고. 얼마라고 그게?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8 플러스 뭐 K 이렇게. 그럼 K가 뭐 얼마? 5네. 이렇게. 금방 구하죠? 이거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3번. 등차 수열의 제2항, 3항, 4항이다. 일반항 구하시오. 뭐 문제 푸는 거 자체는 쉬운데요. 설명할 게 좀 있어가지고 일단 문제부터 해결해 봅시다. 자, 얼마씩 늘어나야 6이 될까요? D씩 늘어났다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얘가 1 플러스 2D가 되네. 그럼 얼마야? D가 2분의 5. 뭐야, 하필이면 2분의 5라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은 첫째 항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5가 또 이번에 1에서 2분의 5가 줄어들어야겠죠? 얼마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얘가 첫째 항이네. 그러면 일반항 AN은 일반항 구하는 거 맞죠? 일반항 AN은 등차 수열이니까 2분의 5n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하면 돼? 플러스 얼마를 해야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8, 즉 4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답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등차 수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얘는 n번째 항이야. n 플러스 1번째야. 이렇게 되겠죠? n 플러스 2번째야. 자, 요 세 항이 전부 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항이에요. 연속된 세 개의 항이야. 1씩 차이 나니까.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냐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 차이가 각각 D씩 차이가 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평균 내면 얘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 뭐 4, 6, 8, 얘네들이 평균 내면 얘 나오네. 5, 3, 1 등차 수열이죠? 얘네들이 평균 내면 얘 나오네. 7, 11, 15 얘네들이 평균 내면 얘 나오네. 그죠? 3개만 가능할까요? 5개도 가능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얘네들이 평균 내면 얘 나오네. 얘네들이 평균 내도 얘 나오죠. 등차 수열은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된 3개의 항이 있을 때 등차 수열에 연속된 3개의 항이 있을 때 요 가운데 항, 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등차 중앙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앞뒤로 붙어 있는 항의 평균으로 구할 수가 있어. 어깨발이 반대로 내가 어떤 수열 AN이 있었는데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모르겠어. 근데 딱 봤더니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튼 n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연달아 붙어있는 3개의 항을 어떻게 내가 꼽아도 연속된 3개의 항을 내가 어떻게 뽑아도 무조건 가운데 있는 항이 항상 양 옆에 있는 2개 항의 평균이더라. n이 1일 때도 4일 때도 100일 때도 7000일 때도 9999일 때도 상관없이 무조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 그러면 AN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네. 등비수열은 내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 등차수열 일반항, 등차수열 합. 공식 왜 그렇게 나오는지 유도하는 거 마스터하고, 당연히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되고,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꼭 유도해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 등차수열 일반항이랑 합의 공식 빠르게 구하는 거, 요거 연습하세요. 요거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덤으로 등차 중앙,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